네, 안녕하세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역엔 지속 가능한 활력을,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 웹툰 작가 에른입니다. 지금부터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느끼지 못해서 아쉽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1시간 45분 동안 걸쳐서 진행되고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년마을 홍보 영상 상영, 선배 청년마을 우수 사례 발표,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님 인사 말씀,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럼 먼저 2020년 달빛 탐사대 대원으로 경북 문경 청년마을에 정착한 노래가 야금야금 팀의 식전 공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은 싱어송라이터 누들님, 가야금 연주자 지연님이 함께하는 퓨전 국악팀인데요. 바로 지난해 연말 따끈따끈한 첫 번째 EP 앨범이 발매됐죠. 타이틀 뱃노래를 비롯한 모든 음원들은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경 청년마을 달빛 탐사대의 일기 대원으로 참여했던 노래가 야금야금입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이 행사에 저희가 같이 모집 설명회를 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같이 이런 축제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 열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랑이 늙으면 무엇에나 쓰나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는데 이 몸은 언제면 힘만 남게 샀나 너영 나영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상사랑이로구나 상사랑이로구나
어이야디 여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사람이 살면은 100년을 사나요. 더덥서라 인생살이 한동안구나. 어기야디 여차 어이야디 여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멋진 공연을 해주신 노래가 야금야금 팀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2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선배 청년마을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서 청년마을 홍보 영상으로 올해 분위기 먼저 느껴보고 오시죠. 시골에 살아본 적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엄청 막막했거든요. 한 2시간만 하면 도망갈 것 같아. 밭농사는 안 질 거예요. 힘들어. 뻗겨내야지 뻘지나 섬까지. 행안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는 너무 좋았어요. 할래? 하자. 이래서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솔선수범하여 움직이고 지역의 혁신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로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직 진행하고 있는 말차 테린네요. 서울 가고 대구 가고 취직 따라 다 가고 늘 할머니 혼자 싸다 죽어 빈집에 젊은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 어쩔 수 없는 게라.
뭐 기업이 있나 공장이 있나 뭐가 있노? 전부 다 내리막이지 뭐. 워크와 베케이션을 친 개념으로 저는 이미 미래 키워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의 브랜딩이 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제는 갈수록 로컬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완벽하네. 맛있다. 청년들하고 있으면 더 젊어지고 더 재밌고 계속 지내면 뭐 말에 웃음꽃 안 피겠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야. 좋대. 살았으면 좋았다. 가끔 댕기고. 진행되는 거 보면 가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아, 이게 그래도 이렇게 되구나. 해보면 또 좋아요. 지역살이가. 조금씩 시작해서 농사 져야죠. 아들이 농부하재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올해는 전국에 어떤 모양의 마을들이 탄생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을 몇 분 모셨습니다. 청년마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기 위해 신안, 괴산, 거제, 선배 청년마을 대표님들께서 달려오셨는데요. 세 곳의 청년마을은 2021년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전남 신안의 주섬주섬 마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남쪽 끝 섬마을 신안군 안좌도에서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꿈꾼 청년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섬주섬 이찬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신안에서 온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년마을은 그 동물원의 주자와 그리고 섬마을의 섬자를 따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섬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청년마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안에서도 그 신안은 현재 102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그 다도의 지역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섬 4개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끝쪽 섬인 그 안좌도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 오지에 청년마을을 만들고 이제 다양한 해적질들을 통해 청년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작년에 이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10분 동안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는 그 딱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왜 신안을 점령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해 침략해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얻고 개척해 나갔는지 3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저희가 신안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그 스픽스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팀은 주로 목포 태생지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목포에서 지금 이제 PT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뭐 수백 명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문제를 리빙랩하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요. 또 문화기획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도시재생 지역이나 이런 데서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창업 활성화나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익사이팅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목포를 근거지로 거의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도시권에서는 사실 이런 청년 문화들이 점점 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목포가 아니라 좀 더 우리 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에서 관계인구로 살아가게 되면서 더 매력에 빠져들게 됐고 그런 신안에서 한번 깃발 꽂고 청년마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안에서 가장 도시와 가까운 곳이 목포와 가장 붙어있는 암태도인데요. 그 암태도를 넘어서면은 암태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태도에서 팔군교를 건너면 팔군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팔군교에서
가장 끝에 있는 안자도까지 또 이어지는 천사대교를 통해 갈 수 있는데요. 그 안자도에서도 가장 이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마을이 와우마을이라는 저 오지를 저는 선택을 해서 저기에서 청년마을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이제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경험상 조금 더 관주도형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라이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룰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지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간섭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에 어떤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펼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이제 그 관주도형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어떤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 공간이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두 가지의 그 이점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선 예산들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저희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기 청년마을을 만들고 이제 침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와우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치워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늘 사업의 방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지인데, 이게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처럼 그럴싸한 공간, 그럴싸한 건물에서 상업적인 것만 이용해가지고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환대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청년들의 이제 그 능력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제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나 독거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이런 거 왜 치우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교감하고 그런 집들을 고쳐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안 쓰는 토지나 안 쓰는 공간들을 무료로 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창고나 집들, 빈 공간들을 치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를 마음껏 그냥 부시기도 하고, 저희가 달고 싶은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들을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집도 필요하잖아요. 주거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인근에 있는 집들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게 시골이라고 해서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워낙 그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 공간들이 거의 다 엄청 비쌌어요. 월세가 막 2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근데 이제 유일하게 빈 큰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오랫동안 귀신의 집으로 알려져 가지고 안 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또 저렴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집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을 모집을 하니까 막상 이제 청년마을이라 꿈과 희망이 있는 청년마을이라 해서 왔는데 맨날 이제 저희 마을 사람들 일하고 있고 집 고치고 있고, 또 신안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뭐 흑산도 요교사 사건이나 노예 사건, 염전노예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가 이제 광고하면은 댓글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신안은 걸러야 돼, 뭐 신안까지 어케가 뭐 아무도 못 나오노, 뭐 양심도 없는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 이제 저는 확고했던 게 그 신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좀 더 드라마틱하고 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나갔던 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귀신의 집을 다 싹 긁어내고 고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멋진 호수뷰가 보이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 공간에 도시의 청년들이 신안에 머물고 싶어 하면 무상으로 그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밖에도 예쁘게 꾸미고 안에는 홈오피스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탑 같은 경우는 예쁘게 꾸며서 청년들이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로맨틱함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버려진 창고들은 청년 작가들의 어떤 미술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의 소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버려진 토지들은 싹 고쳐가지고 저희가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캠핑장의 목적은 어떤 캠핑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만나는 어떤 이제 오작교 같은 공간인 거죠. 지역의 어르신들은 워낙 청년들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낯선 청년들에 대한 약간 그 어색함,
낯가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캠핑장을 만들고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막걸리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이제 낯선 도시의 청년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목표로 잘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4명이서 시작했던 저희 신안군의 청년마을은 나중에 이제 수십 명의 청년들로 늘어나면서 하나하나 모이게 되고, 처음에 저희가 이 마을에 왔을 때 가장 어린 청년을 물어봤을 때 이장님이 저 앞집에 사는 57세 어르신이 가장 어린 청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21살의 재영이라는 친구가 가장 어린 청년으로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청년들과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은 뭐 공간이나 창업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방안 등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네트워킹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1기수는 3달 살기 프로그램, 그리고 그 2기수는 보통 한 달 정도 사는 프로그램, 그리고 단기 워케이션 등을 운영을 하면서 신안의 낭만을 팔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장단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체류 사업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뭐 창업이나 그리고 뭐 지역 교류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청년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뭐 그 중에는 그 신안에 있는 할머니들 섬마을의 어떤 배경으로 한 사진 작품을 담아서 사진전을 여는 사진작가의 활동, 그리고 홍대를 자퇴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림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신안으로 와서 안자도의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친구, 그리고 미국에서 퍼스스 대학에서 일러스트를 전공했는데 지금 퍼플교에 와가지고 자신의 반려견들이 퍼플교로 와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들로 만화를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보스턴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친구는 신안에 와서 신안의 특산품들을 가지고 헬스쉐이크를 창업하는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지역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니까 저희가 더 큰 프로젝트가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무단점거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단점거 프로젝트는 그 공간은 이제 필요하고 전투 대원들은 모였는데 전투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자도의 3개의 거점 지역을 벗어나서 팔금도로 향했고요. 수십 개의 공간이 함축적으로 있는 폐교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 폐교에 들어가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폐교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런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3개월 뒤에는 사업이 끝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강행을 했던 게 이제 그 자물쇠 따고 들어가가지고 무단 점거를 하면서 왜 버려진 공간을 우리 손으로 고쳐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행안부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공문 처리 등을 하면서 싸워 나갔죠. 그래서 3개월이 걸린다고 했던 그 절차들이 혁신적으로 줄어서 2주 만에 이제 이 폐교를 정식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이제 룰은 그 피땀 눈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이걸 요역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공간을 말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아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뭐 철거나 그리고 뭐 더러운 것도 다 고치고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 갔고, 그런 공간들에 13개의 콘텐츠를 담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이제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어들은 뭐 목수를 하는 청년, 그림을 그리는 청년, 동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채워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콘텐츠들은 실크 프린팅 공방, 그리고 목공 작업실, 화실, 음악, 레코딩 스튜디오 등이 만들어지면서 메이커스 공간의 기반이 마련이 됐고, 이제 미술관이 두 개소가 생기면서 이제 문화행위 공간들이 만들어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위기 마을에 유일한 책방을 만들거나 뭐 강연장을 만들어가지고 강연 콘텐츠를 구사하거나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게 됐고요. 가장 이제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는 그 폐교의 2층을 전부 싹 다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의 방식도 동물들이 조그만 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그만 그 복도로 지나다니더라도 동물들은 넓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바꾼 다양한 거북이 운동장의 전시관, 그리고 뭐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도시의 관광객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희가 10명 모으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저희 마을을 관람하고 투어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 청년 한 명 보기 힘들었던 거리에는 이제 청년들이 시끌벅적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마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뭐 행안부나 군수님이나 뭐 지역 다양한 이제 간담회들을 계속 이제 저희 폐교에서 유치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낱낱이 다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보통 청년마을 만들기 의제 보시면은
신안군을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어떤 뉘앙스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 보시면 실제로 저희 폐교에 있는 그 철거를 그 신안군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주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마을을 만드니까 이제 그 전혀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몰랐던 그 공무원분들도 오셔가지고 청년마을을 위해서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주시는 과정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을 좀 더 환대해줄 수 있는 신안군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진짜 청년마을 사업하기 잘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고 10월부터는 다양한 컨셉의 축제 콘텐츠를 계속해서 구사해 나갔고요. 신안에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인 우실숲이나 그리고 바다나 해양 자원들을 통해서 서민어게인이라는 음악 콘서트를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고, 전라남도와 신안군 청년들을 연결시키는 거버넌스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훨씬 많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간을 운영했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개척했는지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 전성적인 면에서는 안자도의 3개의 공간에서 팔금도 암태도까지 지금 3개의 섬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마을을 확장시켜 나갔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앞해도에서 안자도까지 들어오는데 만들어지는 다리의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조 원 정도는 세워져야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주섬주섬 마을에서 만드는 축제 콘텐츠나 청년들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조 원의 다리가 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와도던 사람들이 청년마을을 위해서 온다는 거는 청년들이 또 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청년마을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한겨레 월간지에 실리면서 저희 마을이 훨씬 더 많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런 많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쌓이고, 이 한겨레에 나오기 전에도 한 200건 정도의 언론 보도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청년들이 신안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꿈과 직업과 미래를 찾게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신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 공간의 이름이 우실동물숲인데요. 그 우실이라는 거는 1600년대에 신안의 선조들이 했던 그 마을을 지키는 하나의 문화이자 방식입니다. 그 1600년대에 마을을 위협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해풍이었어요. 하도 이제 바닷바람이 많이 부니까 농작물도 맨날 망하고 집도 무너지고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안의 선조들은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가면서 그 마을을 지키는 해양 방풍림을 만들었고, 그 문화를 바로 우실문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숲을 우실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마을을 위협하는 게 해풍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인구 소멸이 이제 마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고, 이제 향후 10년 후면 신안의 대부분의 섬마을들은 인구 한 명 남지 않는 그런 소멸의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짧은 작년에 7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주거 공간이나 창업 공간이나 다양한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혁신하는 공간들을 만들었고,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자 이제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수백 년이 흘러 새로운 우실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 선조들의 지혜를 답습하여 앞으로도 이 우실을 지켜나가고 싶다. 그런 꿈을 키우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찬슬 대표님 열정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섬마을에 버려진 폐교를 멋진 동물원으로 꾸민 전남 신안의 주섬주섬 마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 괴산의 머하농 마을을 만나볼 건데요. 괴산의 청년 농부 6명이 모여 베이스 캠프인 팜카페 머하농 하우스를 거점으로 농부들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이지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결고추의 고장 충북 괴산에서 온 머하농 대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생방송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저 조금 떨리거든요. 한번 잘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아직 그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서 기침을 혹시 중간에 해도 그냥 비트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머하농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농부들이에요. 저희들이 다 도시에 살다가 이제 각자 그냥 이유가 있어서
괴산이라는 곳에서 농부로 살고 싶어서 들어온 청년들입니다. 6명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만나게 됐고요. 농사를 지으면은 저희들이 겨울에 술을 한 2개월 동안 365일 매일 마시거든요. 60일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괴산에 왔고 우리가 괴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를 나누면서 좀 친해진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현재 뭐 이제 각자 이렇게 재미난 농사들을 짓고 있고요. 지역에서 이제 농업인으로서 각자 단체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되게 밝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저희들은 농부로서 살아가는 게 되게 행복한 애들이에요. 되게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저 직업이 농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는 농부가 된 지 이제 6년 차가 되는 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농부를 한다 그러고 제가 어떤 직업이었다가 농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깝다. 너가 그럼 조금만 더 도시에 서울에서 있었으면 뭐 누가 또 뭐 진민이가 도시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뭐 지영이가 도시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하고 자꾸 저희가 이 시골에 들어온 자체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또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야, 농사 지면은 굶어 죽어. 빨리 돌아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은 야, 시골 너무 재미없지 않아?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뭐 주말마다 여기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왜 나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직업이 왜 누군가에게는 못한 직업이고 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이 농업이라는 직업이 왜 사양산업이 되고 내가 여기가 좋아서 있는 농촌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곳으로 계속 인식이 될까? 그게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농부들인데 그러면은 이 농부들이 원래 하던 일, 뭐 누구는 바리스타, 누구는 국제회의 기획, 누구는 조경, 디자이너 이런 일들을 농부로서 펼쳐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조금 더 멋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몸 담고 있는 이 농업이 농사를 넘어서 조금 더 영역이 멋있게 확장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괴산이라는 곳이 이 농촌이라는 곳이 조금 더 멋있고 즐거운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는데 근데 사실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는 하고 싶어라고 저희가 방향성을 좀 정했습니다. 모아농은 함께 살아가는 일에 가치를 두고 활동을 하고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그리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고 농부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사람과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이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딱 헌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 12팀들을 막 다 봤어요. 너무 멋있고 멋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어떤 사업성이 있거나 어떤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뭐 멋있게 펼쳐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청년마을 만들기를 도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었냐면 저희들이 다 귀농한 애들이거든요. 저 6명 애들이.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자꾸 멘토를 10년 이제 여기 10년 계신 분 아니면 여기서 30년 농사 지신 분을 자꾸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버섯이 어떻게 됐을 때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료를 받아가라는데 그 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곳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뭔가 여기서 시골에서 처음 시작해보려는 친구들한테는 방금 시작한 그 친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또 고민해 가면서 더 멋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지.
10년, 20년 여기 계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따라가야 될 선생님들이시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빨리 알아갈 수 있는 정보를 주실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필요했던 정보들, 5년간 축적한 정보들을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저희들이 괴산을 왔을 때 너무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어땠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서울에 가서 대학을 가야 되고 서울로 대학을 가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야지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착실하게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아무도 이 농촌이라는 곳에서 지역에서 저로서 살 수 있는 삶이 이렇게 즐겁다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도.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막 3년차 될 때까지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시골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지역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보기로 좀 던져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청년마을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됐었어요. 삶을 위한 라이프 프로그램과 소득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살아보니까 여기에 너무 적응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적응을 하고 마음을 주어야지, 그리고 주민들과 마음이 소통이 되어야지 여기서 되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농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파밍 프로그램, 그리고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에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이 지역이 시골은 되게 특이한 게 각 면마다 되게 특성이 달라요. 어디는 옥수수 농사를 되게 열심히 지으시고요. 어디는 감자 농사를 되게 열심히 지으세요. 그래서 자기 방향성에 맞는 마을을 찾아주는 그 투어링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괴산이라는 곳을 조금 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마음을 주더라도 돈을 못 벌면은 거기서 정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고 괴산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창농을 하고 창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7월에 1기로 해서 2달살이 프로그램 1기, 그리고 9, 10월에 2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각각 11명, 9명 들어와서 저희가 20명, 21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되게 재미나게 놀았어요. 다들 이제 도시에서 뭐 칼 한 번 안 들어본 친구들인데 원두막도 지어보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우리 손으로 짓고, 농사도 지어보고, 난생 처음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소득을 어떻게 낼 수 있고,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되고, 내가 조수익이 어떻게 되고 순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괴산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좀 방향성을 찾았고, 그래서 그 21명 중에 저희가 지금 18명이 정착을 결심하고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이 모아농스 1, 2기, 그리고 저희가 단기로 4번 했던 친구들까지 한 50명 정도가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저희가 좀 변화시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회를 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괴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농을 맨 처음에 만들고 이 사업에 도전했을 때는 농부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 괴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농사도 지으면서 다양하게 내가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남게 되는 그 18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함께하는 일들이 또 만들어지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모아농 애들은 그 농부로 죽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농부가 아니고 되게 간지나는 농부, 따라하고 싶잖아요, 간지가 나면은. 근데 그 간지나는 농부들이 괴산에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촌이라는 곳이 그 꿈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한 일들을 사실 혼자 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함께 해야 재밌고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아농은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농촌의 상가 문화를 새롭고 즐겁게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청년들과 더불어 농촌을 실전 기반의 행복으로 꾸려나가는 충북 괴산의 모아농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 거제의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만나볼 텐데요. 거제 장승포에 모인 청년들은 도시에선 취미였던 아웃도어 라이프를 어떻게 일로 탈바꿈시키고 있을까요? 박은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에서 올라온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3번 만에 삼수생으로 이번 청년마을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3년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를 위한 창조라는 팀은 지역의 이제 커뮤니티와 공유 공간을 통해서 좀 더 살고 싶은 동네,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19년에 경남 거제로 그 안에 있는 원도심인 장승포로 이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좀 더 일을 해가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했던 역할은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필요한 콘텐츠들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뭔가 청년 마을을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을 준비를 할 때 해석을 했던 청년마을은 우리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 안에서 봤던 거는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살아갈 동료들과 지역의 이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꿈꿨던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험하기 힘들었던 환경에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청년마을을 이해하고 시작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각 사업의 주체들의 기대하는 바들을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 팀은 이 청년마을을 하면서 좀 더 조직이 성장을 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살아갈 동네에서 좀 더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동시에 청년마을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함께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는 좀 더 조직이 잘 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뭔가 좀 동네가 이렇게 침체되었더라도 우리가 이 청년마을을 통해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 주민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살아갈 동료들은 도시에서 꿈꿨던 이러한 삶을 지방 도시에서 한번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지방 도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곳은 경남 거제 원도심인 장승포라는 동네고요. 저희는 실제로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거제시는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 장승포동은 또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시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축소가 되고 조선소의 호황기가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호황기가 끝나가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착을 했던 이 장승포라는 동네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어쨌든 좀 무언가를 잃어가는 동네, 힘이 빠져가는 동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보물은 너무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청년마을을 함께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거제라고 하면은 다들 조선소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거제에서 살아보면서 장승포에서 살아봤을 때 거제는 조선소만 가진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정말 많은 바다와
그리고 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었던 아웃도어 라이프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도시에서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삶이고, 여기에서 치유를 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고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동네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희들 자체가 이러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어서 저희들의 성향과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러한 기반들을 가지고 자원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수 만에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그 3년을 앞에 2년을 놀았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꾸준히 지역에서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제시와 함께 뭐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쩌면은 조금 더 고도화된 청년마을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었고, 실제로 그게 또 사업을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19년도, 20년도의 활동을 통해서 21년에 이제 청년마을을 할 때는 아웃도어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청년들이 도시에서 본인의 취향, 부캐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아웃도어 아일랜드에서는 본캐가 되고 그걸로 한번 사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창업 창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전환의 기회를 제공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썼던 슬로건은 취향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전환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청년마을 중에선 가장 최장기 프로그램으로 지역살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10주씩 2번의 장기 지역살이를 했었고 2박 3일의 단기 살이인 워케이션 형태 애니웨어 오피스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정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더 창업 창직에 몰두할 수 있는 캠핑 골목을 만들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지역살이를 통해서 이주와 정착, 정주, 관계인구의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의 자체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저렴하게 내어주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자체가 내어줄 수 있는 공공공간, 이런 것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저희들이 생각했던 청년마을의 주체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이 애니웨어 오피스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워크트립을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이 로컬 쿠폰이라는 사례인데요. 저희 장승포가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상업지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청년마을 사업으로 같이 발행한 로컬 쿠폰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시작을 할 때 얼만큼 지역에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역 안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생기면서 6개에서 종료 시점에는 30개소까지 지역의 상인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단순히 지역의 상권만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이 로컬 쿠폰이라는 게 매개가 되어서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역할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거제도라서 할 수 있는 여러 로컬 콘텐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선소에서 버려지는 작업복을 가지고 캠핑 체어에 뭐 스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함께 DIT를 할 때 입을 수 있는 워크웨어를 리폼을 해보는 여러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마을이 종료가 되었는데 사실 그 종료가 되었다라는 게 사업이 끝났다라는 거지 아웃도어 아일랜드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마을로 만들어진 공간들,
그리고 거제시가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는 청년 문화 거점 공간,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이런 앵커 공간들이 모여있는 500m의 아웃도어 아일랜드 골목을 지금 마지막 막바지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들을 연결을 하면서 올해에는 아웃도어 여행이나 워케이션, 아웃도어 아일랜드의 대표 콘텐츠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살이를 운영을 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활동 기반을 조금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다행히 이 청년마을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기업들과 조금 컨택을 또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장승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기업인 삼삼해물과 지역 호텔인 홈포레스트라는 곳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맺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이제 운영이 되면서 저희는 올해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살이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 아웃도어 아일랜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정착한 친구들도 생겼고 저희 운영진들도 계속 남아있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가슴을 제일 울렸던 이야기가 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왔던 친구가 서울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청년마을을 하려고 했던 어쩌면은 지방 도시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동료를 찾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진짜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이 있었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해석한 거는 우리들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는 게 청년마을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유튜브를 같이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올해 청년마을을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이 청년마을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진 대표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취향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경남 거제의 아웃도어 아일랜드였습니다. 네, 신안, 괴산, 거제 세 마을과 더불어 2021년까지 조성된 청년마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SNS 검색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배 청년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어떤 새로운 마을들이 생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기대하는 게 저뿐만은 아닌 것 같죠? 오늘 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지역혁신의 대부이자 청년마을의 찐팬이신 행정안전부 정선용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정선용입니다. 오늘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과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이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5개 지역에 청년마을을 만들었고 올해 12개를 새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문경은 2020년에 선정된 청년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서울이 아닌 문경에 남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200년 된 고택 화수원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숙소로 재탄생했고, 사냥 정행소와 반달 책방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와
독립서점으로 자리 잡아 문경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경과 이웃한 충북 괴산군에서는 도시 생활의 영증을 느낀 청년들이 농부가 되어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농법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26살 청년이 섬마을의 폐교를 이용해 동물원을 만들고 책방을 운영하면서 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호텔, 음식점 등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마을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더 오래 남아 지속 가능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설명회가 참석한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정선용 국장님의 청년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2020년 청년마을 달빛 탐사대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초집중하실 시간입니다.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떤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행정안전부 황석연 서기관님 그리고 곽인숙 사무관님께서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회복과 곽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두근두근 하겠지만 저도 정말 설렙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제가 이 청년마을 사업을 맡게 됐는데요. 이런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사업의 목적은 앞에 선배 청년마을 그 대표님들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서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지 대강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는 그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이란 뭐 기존에 있는 청년들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12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2개소. 그러니까 거제 그 삼수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는 좀 이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단년도 1년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선정되면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년 2억 원씩. 그렇지만 한번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면 되냐? 안 됩니다. 왜냐? 성과에 따라서는 달리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사업비는 누구한테 주나요? 이렇게 했는데 청년단체에게 직접 저희가 그 통장에 딱 꽂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격입니다. 청년단체나 또는 청년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청년단체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올해는 그 대표가 청년인 경우를 저희가 청년단체나 기업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좀 해놨고요. 혼자 할 수 없으니 이 그 사업을 같이 운영할 참여 인력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하고요. 청년의 기준이 그럼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각 지역마다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연령대가 다 각각 틀립니다. 어디는 34세, 어디는 39세, 어디는 49세까지 이렇게 각각 달리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심사 기준인데요. 공모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 얼마나 사업이 구체적이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냐라고 하는 걸 보고요. 지자체 지원 의지는 30점입니다. 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하냐가 15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또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것도 15점. 그래서 자치단체 지원 의지는 30점. 그리고 지역 연계성인데요.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즉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총 100점인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가점 3점이 갑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가점이 되는데요. 요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현황은 제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절차입니다. 절차는 서류 심사를 저희가 이제 2월 9일 날 마감을 한 이후에 2월 중에는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를 3월 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 마지막에 3월 말에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게 되는데요. 서류 심사를 통해서는 한 2배수 정도, 그러니까 12개소니까 한 24개 곡이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현장 실사 갈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접수 기한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청년 단체들은 혹여 2월 9일까지 접수하는 거니까 그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청년 단체는 해당 시군구에 2월 4일까지 금요일 그때까지 시군구에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마감입니다. 청년 단체는. 그리고 시군구는 그걸 다 모아서 시도에다 제출하는 게 2월 7일이고요. 그리고 시도는 시군구 걸 다 모아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가 2월 9일입니다. 청년 단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월 4일입니다. 반드시 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자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1차년도 상세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올해부터는 3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과 3년 차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사업 계획서 안에는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간을 청년 단체에서 다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치단체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여러 논의 과정을 좀 통해서 공간은 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 논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많이 공감대 형성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그냥 논의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서 안에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진정성?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거제 박은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정말 살고 싶은 동네, 그리고 함께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게 바로 진정성이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애정을 가지려면 사실 여러 기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잘 들여다본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한번 써볼까? 이런 수준으로는 사실 이 사업에 들어오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진짜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조금 감성적인 그런 선정 기준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점 진정성 꼭 기억하시고요. 더 궁금한 부분을 풀어보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저희가 사전에 입수된 질의서 중에 핵심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드린 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실시간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참여 인력이 해당 사업체의 직원만 되는 것인지 고용을 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가능할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사업체 직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외부에서 고용 없이 다른 곳에서 그 참여도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프로젝트 단위로 참가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외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 2억으로 공간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매, 내부의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꼭 필요하다면 임대나 렌탈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에서 2021년에는 다른 단체가 선정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선정되지 않은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 곳에만 두 군데를 해준다? 그럴 경우 사실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 왜 이러세요? 우리에게 왜 기회를 안 주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다른 곳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요즘은 저희도 조금 여러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 점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행안부 소유로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공간 구성 시 해당 공간 및 내부 장비 등 모든 실물이 행안부로 귀속되어 반납 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청년마을 사업은 사업 계획부터 예산의 집행을 모두 청년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그 공간이나 내부 장비들을 청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일찍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국가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사회로 전환 조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하는 조건으로를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자체 소유가 아닌 민간 공간도 사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럼요. 지자체 소유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내줄 수 있는 공간들, 또 덜어는 무상으로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민간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민간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자체 지원 의지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우리 항목 중에 지자체 지원 의지 30점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상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서 사업 설명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자체 지원 의지가 있는지 요점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단체의 의지나 또 내지는 청년단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또 내지는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도 자치단체가 얼마나 이 청년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즉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자치단체 지원이 15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공간을 내어줄 건지, 그리고 청년들이 정착하려고 할 때 그 예산 지원은 해줄 건지, 쉽게 말하면 나 일자리가 없어요 할 때 일자리를 잘 연결해 줄 건지, 아니면은 그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우리가 대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사업 내용, 그 지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축은 자치단체, 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환대해 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주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배척해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도 친하게 지내는지, 우리 괜찮아, 야 청년들 와, 그럼 우리 무조건 다 환영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내용은 저희가 또 서식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안에 그 서식에 충분히 담아주시면 그래야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도 환대하고 공무원들도 대환영이구나, 그럼 이런 지역에는 이 훌륭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30점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지금 배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서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지 실사를 가게 되거든요. 현지 실사 가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봤잖아요. 올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관상 볼 수 있습니다. 딱 얼굴 보면 압니다. 이분들 친하구나, 안 친하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 가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말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청년 마을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화합이 필요한지 딱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함께하는 기업의 대표자 모두가 청년에 해당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할 때 전문적인 영역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을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올림픽팀 보면은 조커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주도하되 청년이 아닌 경우도 청년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사전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연차별 사업 시 프로그램 진행 및 사업비 집행을 꼭 5월하고 7월 사이에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은 또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5월에서 7월이 아니고 5월에서 11월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하죠. 왜 5월이냐? 그 1년에 1월부터 하면 안 되냐? 근데 이런 질문들을 저희 가끔 받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에서 뭔가 사업을 실제 집행하려면,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을 집행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발주를 하고 내부 결제를 맡고 오픈하고 공개하고 뭐 이런 그 절차들을 거치려면 그 실제 집행, 즉 청년 단체의 통장으로 딱 꽂아주는 시점, 그거는 가장 빠른 게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1월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왜 12월까지 못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청년 단체에서 마감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야 저희도 또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마을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저희 행정안전부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청년 단체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5월에서 11월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3년 동안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그 연차별 사업 기간은 5월에서 11월 이렇게 그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5월에서 11월 사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선정된다면 직원들의 보험료 납부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직원 4대 보험 가입은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고요. 법인에서 이제 그 4대 보험료를 내는데 그 직원 부담이 있고 그리고 법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 부담은 사업비에서
불가하고요. 직원 부담은 저희 사업비에서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사전 질문을 모두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3시 40분까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자, 실시간 댓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정말 많은 댓글들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꼭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를 뽑아주시면 답변을 네. 드릴게요. 댓글들 정말 많아가지고 네.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리님의 질문인데요. 네. 2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2, 3년 차에도 7개월치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도 5월에서 11월, 3년에도 5월에서 11월, 사업 기간은 똑같습니다. 네, 사업 기간은 똑같다고 네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발표 심사 시에는 몇 배수를 선정하시는지를 궁금해하시네요. 작년의 경우 3배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3배수로 뽑고 발표에서 최종 12팀을 뽑았습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현장 실사와 그리고 그 발표 심사를 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현장 실사 가서 또 떨어뜨리고 발표 심사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류를 통과하시면 현장도 준비하셔야 되고 발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희님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전부 무료로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기간 동안에는 참여자들은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꼭 필수적으로 의도치 않게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운영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참여자들은 무료입니다. 네, 참여자들은 무료고 운영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뽑아보고, 네, 이거는 이제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김사모님께서 임대한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등은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원칙적으로 공공공간인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의 경우는 그것이 사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비용을 통해서 리모델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5년 정도 장기적인 임대를 하고 그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청년들의 직접 참여하에 재료비 형태로 교육비 형태로 리모델링비가 사용되고 또 강의나 교육비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건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를 할 때 사실은 그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작년에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철거를 한다거나 전기 공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배수 시설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청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들은 저희가 공사비를 별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은 할 수 있는데 업자 한 곳에 맡겨서 2천만 원짜리 뭐 리모델링을 전체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은 사실 청년마을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적합성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드려볼게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정착하는 것에 포커싱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 토박이 청년들끼리 활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이준영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모두 가능하죠. 저희들의 사업 목적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던 청년이거나 아니면 도시의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만나서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경우 모두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앞선 선배 마을들은 그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네. 달빛 탐사대도 그랬던 것으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이제 초희 킴님께서 내년에도 사업 공모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질문을 쭉 보시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서기관님, 사무관님께서 인상 깊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요거 한번 답변 드릴까요? H님인데요.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간 확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 청년마을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요소거든요. 쉽게 말하면 잘 곳도 없는데, 그리고 운영할 그 창업 공간도 없는데, 또 내지는 공유 오피스도 없는데, 이런 데도 없는데 사람을 불러서 또 내지는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아예 그 계획서 안에는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가 이미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정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혼자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와 그리고 지역 주민하고 그 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사업 할 건데 이러이러한 공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사전에 좀 많이 찾아가셔서 그 어필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공간들, 빈 집, 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회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쓴다면 저희가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확답들을 조금 받아주셔야 그래야지 사업의 선정이 좀 되지 않을까? 반드시 공간을 확보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네. 참고로 신안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안을 선정한 것은 동물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들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폐교를 찾아냈죠. 그래서 저희가 그 폐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폐교 리모델링을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정확히 용도를 알고 공간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용도, 어떤 사용 목적을 갖고 있는지가 없이 무작정 공간부터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기관님 혹시 인상 깊은 질문 하나 없으실까요? 저 하나 드릴까요? 네? 어허.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유아라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선택을 못했네요. 제가 선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시겠어요? 네, 선정을 위한 꿀팁 하나만 알려달라고. 꿀팁. 네. 세 가지인데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죠.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살고자 하는 청년이 누구인가.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청년이 왜 이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죠? 청년이 누가, 왜, 그리고 어디서, 어느 지역이냐는 거죠. 전혀 연고가 없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지역을 왜 가서 살고 싶은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와 지역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인 답변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직의 기준으로 고유단체증 있는 단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임의단체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데 이것의 구분은, 임의단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나는 임의단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업비 중에 그 공사 관련한, 아니면은 또 그 공간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 되게 많으신데요. 증축공사 이런 거 못 하세요. 이거는 공간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매매도 할 수 있고 집도 사서 고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공간 조성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 더 드리면 기존의 지역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촌 귀촌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마을 사업은 그런 사업들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가면은 인삼이 1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산의 인삼을 다루는 상인들이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사양 산업이 됐어요. 근데 청년들이 들어가서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꿈을 갖고 있어서 저는 금산에 가서 인삼을 새로운 밀형 산업으로 만드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갈 거고, 거기서 낡고 오래된 점포를 하나 고쳐서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꿈을 가지고 지역을 가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산업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방식을 창출해 낼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려가서 낡은 집 하나 고쳐서 살 거예요. 또 그냥 내려가서 귀농 귀촌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는 청년마을 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사업 설명에서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진정성이 그런 측면이 아닐까 네. 싶네요. 네, 아주 도전적이게 하는 거죠, 청년답게. 네, 도전적으로 진정성 있게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찜해둔 걸로 한번 드려볼게요. 유아라님의 질문인데요. 이 사업에 알맞은, 네네네, 잠시만요. 질문, 유아라님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네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자, 이 사업에 알맞은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전에 활동한 개인 활동 등을 모아서 첨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네, 뭐 그거는 가능하세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법인을 새로 만든 기준은 1월인데 내가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한 3년 동안 청년 그 지역 내에서 다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그건 관계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철수님께서 네, 제발 내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어떤 것부터 그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따로 또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래 한 개라도 답변을 해드려야 이분의 혹시 또 분노하실지 모르니. 자, 인건비 30% 4명 기준 1,500만 원인데 이걸로 생활이 힘들 것 같은데요. 2-3명으로 줄여서 가능할까요?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4명입니다. 왜냐하면 2억짜리 사업을 2-3명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 사업을 가지고 완전히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이 사업은 물론 이제 올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한 7개월 동안은 7개월이죠. 5, 6, 7, 8, 9, 10, 11 이 정도 되니까 그 7개월 동안은 조금 지역에 좀 봉사한다? 이건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네. 아마도 아실 거예요. 그죠? 수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참. 대답하기 곤란할 수 네.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 야, 떼돈 벌자! 이거는 사실 어렵고, 지역의 가능성을 좀 재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성장의 기회로 보시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수익화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국고 그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지원 사업 중에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감하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는 건 청년단체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뭐 2-3명으로 줄여서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가능하신 경우,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구성해서 들어오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서울이라고 하면 지역이 소멸하는 것과는 약간 개념이 멀기 때문에 요 질문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 사업에 서울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태껏 서울에서 사업 선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청년이 지역에 가서 하는 사업은 우대를 받지만 지역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주 오래된 인쇄 골목이나 아니면 청계천에서 뭐 헤어 액세서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산업을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지원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려볼까요?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청년마을에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사업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인 공간은 공유 오피스입니다.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공간이죠. 3명 이상의 청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함께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임대나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공간을 지역사회가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공유 오피스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숙소이죠. 숙소를 개인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빈집 같은 걸 붙여서 아예 단체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탐색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일거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일거리와 관련된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혹시 사무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중요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공감,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같거든요. 주거, 잘 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취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래야지 이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박종범님의 질문 드려볼게요. 청년마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담당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부분,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이 부분은 사업 목적에 정말 잘 맞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번 2022년 청년마을 사업 설명회를 문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마다 청년들이 기록물을 남기는데요. 문경의 달빛 탐사대에서 나온 기록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업은 끝났는데 나에겐 친구가 남았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전화를 하면 함께할 친구가 생겼다. 지역에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남아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 이게 청년마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천에서 본 모델이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속 가능한 정착이 되려면 먹고 살 거리, 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된 어르신들이 해오던 산업, 예를 들면 서천엔 소곡주가 있었고요. 이런 오래된 산업을 새로 들어간 청년들이 가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 청년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이렇게 지역의 오래된 산업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해석해서 청년들이 일거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꿈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달빛탐사대의 직위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연락도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우리 달빛탐사대 친구들이었다는 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요리조리 쿵님의 질문인데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아닌데
청년 소멸 경보 지역이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점은 없는지라고 물어보셨어요. 뭐잉? 그런 데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지난해 12개 사업시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지만 청년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서 지역이 활기를 잃은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용 위기 지역이죠. 네. 거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지역들도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것은 그 청년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사업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했죠. 그래서 거제 아까 사업 모델 보셨지만 조선소에서 나온 작업복을 고쳐서 새롭게 리폼한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주 압도적으로 탁월한 사업 제안서를 낸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 설명을 또 드리면요. 청년 소멸 지역?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 공인이 돼야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고시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고시한 지역으로 기준을 세워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그 지역으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년 소멸 지역 이런 게 만약에 그 법적 근거로 인해서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비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쿄나 뉴욕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남극이나 달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지원을 할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도전 정신을 높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청년들이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도전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인구 소멸 지역에 가면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고요. 아까 신안 경우 보셨지만 신안의 폐교는 신안이라는 소멸 지역이었기 때문에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도시 근교였다면 그런 폐교를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진정성과 사업 제안서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본 영상은 저희가 편집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그 앞단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 영상 통해서 저희 사업 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장철수님처럼 질문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영상 다시 보기로 올라가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니 올해 청년마을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 사업 설명의 내용 잘 참고해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서 진행의 애툰 작가 에른이었습니다.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파이팅!